증거 조사는 다음에 열릴 변론기일에서 하고 오늘은 증거 체부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에서 신청하신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저번에 지금 변론기일이라고 다음 하셨어요. 저희로서는 잠깐만요. 네네. 나중에 다 진행이 됩니다. 좀 네네네. 기다리십시오. 입증계획 부분이 네네. 방대해서 이번에 못 냈던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저희들 입증계획과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증거조사 계획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준비기일이 한 차례는 꼭 필요하다. 증거 정리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증거 정리 절차 오늘은 양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확인을 하고 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증거 조사는 다음에 열릴 변론기일에서 하고 오늘은 증거 체부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에서 신청하신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저번에 지금 변론기일이라고 다음 하셨어요. 저희로서는 잠깐만요. 네네. 나중에 다 진행이 됩니다. 좀 네네네. 기다리십시오. 예. 네. 청구인 측은 지난 준비기일까지 갑 1호증의 1부터 10호증의 100일까지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 11호증의 1부터 갑 20호증의 5까지 제출하시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지난 준비기일에서 갑 9호증 국회 사무처 CCTV 영상의 촬영 시각하고 장소를 특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월 2일자 증거설명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청구인 측이 이번에 이거 1월 2일자로 제출을 한 거죠? 오늘 제출하신 건가요? 언제? 오늘 하신 건가요? 1월 3일 어제입니까? 1월 2일자 제출한 증거 확인하셨습니까? 네. 보셨습니까? 예. 오늘 보셨죠? 지금 청구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 1호증의 1부터 7호증까지 의견을 진술을 하셨죠? 네. 그걸 보면은 증거 제출 청구인이 증거 제출서 제출한 네. 1번에 대해서 저희 네네. 의견 냈고요. 네네. 오늘 수령한 것은 의견 보고 의견 내겠습니다. 증거 인부서 내셨죠? 오늘자로 오늘자로 냈습니다. 예, 증거 인부서를 내셨는데 갑 1호증의 1 내지 63은 부동의를 하셨고, 네. 그렇죠? 갑 3호증부터 갑 7호증 이게 다 국회 회의록인데 부동의 하셨죠? 그건 이제 예. 순서 절차 거치지 않고 한 네네. 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 8호증부터는 이제 추후에 하시겠다고 네. 증거 인부서를 내셨습니다. 갑 2호증은 재판소 결정문이어서 이거는 그냥 동의하시는 건가요? 갑 2호증. 포고령 부분이어서 아니, 예. 2호증은 포고령 이제 죄송해요. 1호증이 57. 예. 갑 2호증 포고령은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동의가 아니라 사실조회로 하는 사실조회로? 네. 그래요? 증거가 곧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도 갑 2호증도 나중에 하시겠다는 네, 뜻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갑 8호증 이하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견을 네. 증거 인부서를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지난 1차 준비기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증거 체부 기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기존 선례를 통해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을 해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선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증거 체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거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 7호증까지 증거 인부를 하셨고요. 의견을 말씀을 하셨고 갑 7호증까지만 저희가 증거 체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갑 1호증의 1 내지 56, 58 내지 63 이거는 각 언론 기사하고 방송 보도 영상인데요. 이거는 이 기재 일시에 해당 언론 매체에서 그런 보도와 방송이 있었다는 사실, 그다음에 현장 상황을 증명하는 한도에서만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한도에서만 제가 증거를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 1호증의 57 이건 헌법재판소 결정문이고요. 그다음에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 이것들은 다 각 국회 회의록인데 다 공문서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315조 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 서증들도 저희가 증거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갑 2호증은 추후에 저희가 체부를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갑 8호증 이하도
제가 추후에 증거 체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인 측의 사실조회 신청과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그 1차 준비길 이후에 그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을 하셨는데요. 그 12월 27일자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상대로 사건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보냈고 그 도착이 됐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예. 도착 고시를 하고 그리고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2024년 12월 27일자로 하셨습니다. 이때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그다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상대로 이렇게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하셨고요. 그리고 12월 30일자로 또 수사기관에 대해서 그 약간 문구를 추가하는 신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제자죠. 1월 2일자로 이제 그 사건 번호를 반영을 해서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죠? 예. 제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3건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은 채택을 해서 촉탁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신이 왔는데 이게 용량이 많아서 아직 그 당사자들께는 저희가 교부를 못했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 해보셨죠? 네. 예, 제가 그걸 그 용량이 많아가지고요. 아마 그 오늘 오후에 가능할까요? 내일 정도? 늦어도 아마 내일 정도는 그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부를 하겠습니다. 그 CCTV 그 영상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 필요한 부분은 증거로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12월 31일자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내셨고요. 그리고 오늘자로 그 답변서에서 그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아까도 그 진술도 하셨고요. 그 저희가 그 잘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그 피청구인 측 의견은 그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따라 재판, 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한 송부는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예. 그렇지만 저희가 헌법재판소가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은 헌법 113조 2항, 헌법재판소법 10조 1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9조 1항, 40조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 청구인 측에서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한 수사기록은 이 사건 소추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자료들로서 이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구인 측의 2024년 1월 3일자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대한 각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은 채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촉탁을 보내고요. 그리고 1월 3일자 신청과 중복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다 처리를 하십시오. 예, 그 1월 3일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처리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청구인 측은 그 기록이 촉탁이 되면 필요한 경우에 그 수사기관에 가서 기록 지정을 하시고요. 그 기록이 송부가 되면 바로 그 증거로 제출을 하십시오. 예, 그 피청구인 측에서는 오늘 그 신청하신 증거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준비기일 이후 추가 증인 신청은 없습니까? 네, 지금 네. 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요. 피청구인 측에서는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입증 계획할 네네. 너무 방대해가지고 네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부분 마이크 들고 가시죠. 마이크 들고. 네. 입증 계획 부분이 네네. 방대해서 이번에 못 냈던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 피청구인 그 입장에서는 그 저희들 그 입증 계획과 관련된 또 그 여러 가지 증거 조사 계획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준비 기일이 한 차례는 꼭 필요하다 그런 증거 정리 관련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준비 기일까지
그런 부분 아까도 그 주심 재판관님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 일응 저희가 정리해서 방대한 가운데에도 저희가 좀 줄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고 그런 부분 입증 계획을 가지고 변론 기일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소정예로도 신청을 하십시오. 그럼 저희가 소정예에서도 채택을 하겠습니다. 소정예에서 신청을 하시면 제가 채택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네네. 한 말씀 네.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그 국회 회의록에 대해서 아까 전에 공문서기 때문에 네네. 증거 능력을 그냥 무제한으로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다투고 있는 이번 답변서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소추 절차와 관련해서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하고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 회의록이 그때 국회 내에 어떤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을 더 넘어서 네네. 공문서로서 모든 적법한 증거 능력을 가진다고로서는 저희들이 그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 채택하신다면 저희들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지금 청구인 측에서 아무 증거 없이 있다가 지금 소추 결의하는 거 사실 국회법에 보면은 증거에 의해서 사실 조사에 따른 소추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런 증거 없이 소추 결의를 해놓고 헌법재판소에 와서 사실을 지금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이야기가 서로가 상충되는 게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위반 부분으로 다 빼겠다고 해놓고 지금 전부 증거 신청했는 기록들이 보면은 내란 관련해 가지고 관계인들에 대한 인정도 수사 기록들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피청구인에 대해서 직접 내란죄로 수사를 하겠다고 저렇게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그것도 적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위법하다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피청구인에 대한 어떤 만약에 그렇다면 소추에 대한 그러한 어떤 증거를 채택하는 게 맞지. 지금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등본을 전부 관련자들이 내란 기록을 다 한다는 것은 이 사건의 사실에 적합하지 않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 채택 여부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 그 이 사건 소추 사유는 그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은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는 있었고요. 포고령 발령도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게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일단 내란죄가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는 뭐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청구인 측에서는 그 부분은 재판소가 일단 법적 평가 아니겠습니까? 계엄 선포 행위가 그렇죠? 법적 평가는 저희 재판소가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네. 그래야 방대한 증거를 채택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십시오. 재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뭐 한 말씀만 드리고 지금 저 사실은 국민들의 총 관심사도 내란이 있었느냐 여부고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지금 그 탄핵 소추 사건이지만 형사적으로 내란죄가 있었는지를 갖다가 판단받는 거로 지금 국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뭐 헌법재판소가 국민에 따라서 뭐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재판은 내란죄가 평가 안 되고서 그 탄핵만 판단할 수가 있는지 저는 원천적으로 가능한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그 재판관들이 그 점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근데 제가 점은, 한 말씀만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소추인 측에서 하는 그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제 태도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시간을 갖다가 계속 지연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내란죄를 갖다가 이게 쟁점으로 해가지고 내란죄 위반을 갖다가 탄핵 그 사유로 넣게 되면은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시간이 많이 끌릴 겁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저 편법으로 그 잘라내고 그냥 헌법 위반만 갖고서 판단 받아도 뭐 저거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란은 계속 쟁점화 시킬 거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인 계엄 선포권을 갖다가 행사한 것이 그것이 불법이냐 이거는 뭐 사실은 너무 단순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와 철저한 조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기일을 좀 허락을 좀 해주시는 것이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 예. 빨리 끝낸다고 자꾸 그럼 말씀하시지 마시고. 피청구인 측 입장은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는 적법한 계엄 선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뭐 당연한 예, 예,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잠깐만 저게 지금 이게 비상계엄 때문에 빚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상계엄은 원칙적으로 통치행위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나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내란죄에 해당하면 또 별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통치행위인데 내란죄는 별개 내란죄를 빼버리면 문제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비상계엄에 있어 가지고 이게 내란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이게 탄핵의 사유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소출을 해놓고 지금 와서 나한테 빼버리면 결과적으로 실체가 없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단순히 지금 와서 헌법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자.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청구인 측에서는 지금 피청구인 주장 취지를 아시겠죠? 예,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주방관님, 네,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증거 채택 관련해서 증거법칙을 종전 선례에 따라서 하신다고 결정하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한번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이 탄핵 심판은 물론 뭐 특별한 형사 징계 절차라고 지금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소송 지휘를 하셨는데 이게 선례라기보다는 소송 지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형사소송법에 준용한다라고 원칙적으로 돼 있고 그리고 형사소송법 이 탄핵 심판 절차는 단순한 징계 절차의 특별 절차가 아니고 그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뽑아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그 유일한 대한민국 국민의 유일한 대표자고 국회는 합의제 기관의 대표이지만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대표자입니다. 그렇게 선출한 것에 대한 파면 여부를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절차를 소추하면서 소추 절차에 조사 절차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지연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재판정에서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그 인정동보 속탁을 받아다가는 증인 신청도 전부 배제하고 그런 소송 지휘를 했는 것은 다 알고 계신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탄핵 심판 절차는 그렇게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돼서 형사 절차에 있어서도 증거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인 신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뭐 증거 채택은 재판장 소송 지휘의 그 결과를 검토해서 결과이시지만 구체적인 그 심리와 절차를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해주시고 원칙적으로는 그 말씀하신 결정한 부분은 소송 지휘 부분에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실 것을 한번 요청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 지금 모두의 동료 변호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이제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돼서 대통령이 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독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653쪽에 헌법재판소 발간한 책에서도 주석에서도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의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의 경우에는 3분의 2의 의결 정족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 302가 안 되는 것을 그 의결 정족수를 미달해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럼 의결 정수 위반으로 이것은 그 무효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미리 판단을 하셔야만 이 재판은 그 재판이 전제가 된다는 말씀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서 탄핵됨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직무대행은 지금 무효가 되는 것인데 거기 직무대행의 대행이 재판관 두 분을 임명을 해서 지금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 재판부 구성에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재판을
우리 지금 탄핵 심판을 어떻게 재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먼저 변론조차도 좋고 뭐 종료하고 좋고 변론조차를 새로 여시는 건 좋은데 빨리 엮고 우리가 그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 판단을 먼저 하시고 난 뒤에 해야만 원활한 저희 그 변론에 참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예. 어, 그 별도의 살펴봐 사건이 주십시오. 있어가지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빠른 검토와 결정이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변호사님께서 국회 회의로 증거 채택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신다고 정식으로 이의 신청을 하시는 겁니까? 서면으로 하시겠어요? 아, 지금 구두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선배님, 예, 일단 제가 이제 채택은 하고 나중에 뭐 서면으로 뭐 이의 신청서를 내십시오. 예, 예, 그러면 네, 재판장님 지금 말씀하신 관련해 가지고 네. 예, 한 말씀만 좀 네, 올리겠습니다. 그 32조 그 관련 헌법재판소법 네. 인증등본 송부촉탁 네, 관련 부분입니다. 그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로서는 그 피청구인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 가운데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헌법 113조, 헌법재판소법 10조 이런 부분을 반박 근거 규정으로 드셨는데 사실은 그 원문을 자세히 보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문이. 따라서 그 두 개가 지금 헌법재판소법 32조의 명문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 심판에 관한 규칙 부분도 이게 원문 심판 규칙이 보면은 기록의 송부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증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서 요거는 32조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문 아니고 등본 이렇게 가는 것이지 단서처럼 명문적으로 재판 소추 수사 중인 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는 그 명문 규정을 위반하는 취지가 아니고 만일 이런 명문 규정을 위반하는 취지라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 근거로 드신 형사소송법 272조 형사소송규칙 132조의 4는 문서송부에 관한 원칙적인 그냥 절차적 규정에 불과해서 이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32조보다 우선 적용해야 하는 법률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사실상 가지는 그 큰 심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탄핵 심판에서 증거 채택 사실 인정을 한다면은 사실상은 청구인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위 기록 내용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막 다투는 것을 강제하는 셈이 되어서 사실상은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버립니다. 이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피청구인이 수사기록의 증명력을 탄핵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떨어지고 이런 부분의 폐해와 문제점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너무나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그 문제에 있었던 소송 지휘권의 내용을 반복한다는 것은 저희들 피청구인 대리인으로서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피청구인의 방어권, 반대 신문권 행사를 볼 때 수사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대한다는 점 정말 깊이 좀 다시 한번 재고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 일단 아까 채택은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 신청서를 내신다고 하니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추가 증인 신청은 없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도 입증 계획서를 내신다고 하시니까 예, 내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정에서 증거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가능한 한 채택을 하도록 할 테니까 입증 계획서를 내십시오. 예, 그러면 뭐 더 하실 건 없으시세요? 예, 예. 오늘이 이제 두 차례에 걸친 준비 절차 기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 세 분이죠. 세 분이 새로 선임이 돼서 법정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는 그냥 드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언급된 부분을 또 언급하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준비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허용을 했지만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는 변론에 들어가면 미리 이야기할 부분을 변호인들께서 상의를 해서 A는 누가, B는 누가, C는 누가 이렇게 해서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식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판장이 허가하기 전에는 일어나서 불쑥불쑥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무슨 뭐 하고 싶다고 일어나서 그냥 이거 이러면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 재판 진행이 너무 산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있으실 때는 요청을 하고 그래서 허가를 받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변론에서는 특별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변론 준비 기일 절차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까지 두 차례 준비 기일을 통해 수출 사유에 대한 일단 청구인 측의 정리는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청구인 측은 그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한 수사 기록과 선관위 CCTV 영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증거들은 다 제출을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피청구인 측에는 이번 준비 기일까지 그 답변서와 증거를 그 준비가 되는 만큼 제출하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자료가 방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답변서와 증거 등을 제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론 기일에서도 답변서와 증거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수정회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피청구인 측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변론 기일에서 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기일은 이번 기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변론 기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및 2차 변론 기일을 일괄하여 정해서 고지를 해드립니다. 1차 변론 기일은 2025년 1월 14일 화요일 2시, 2차 변론 기일은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2시로 각 대심판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변론 기일은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준비 기일을